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 짧은 강의 시간입니다. 자, 광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창의적 문제, 그런 말이 가장 많이 있죠. 결국은 창의적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창의적 사고나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말해보시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창의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창의적 교육을 받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는 지금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노력했었던 경험이 창의적으로 교육을 받은 부분이나 창의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좀 쉽겠죠. 자, 그 전에 창의적 교육이란, 창의적 인재 양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의적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이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출제 의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창의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발명을 하는 것이 창의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의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죠.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항상 같은 답변을 했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른 각도에서 보았었던 각도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2G폰을 생각해 보면 버튼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버튼이 많은 거에서 버튼이 없는 핸드폰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냥 디자인이 깨끗한 것을 생각해 본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창의적인 경험이 지원자의 교육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교육을 분명히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수행평가를 할 때 토론 수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활동, 이런 것들도 다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의 경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으로 분명히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기보다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다. 지식 전달 교육이 위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 전달의 위주가 아닌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선 학생들이 어떻게 많은 활동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는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토론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할 수 있고 그림 그리기도 할 수 있겠고 시를 여러분들 쓰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교육체제의 혁신 방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창의적인 교육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다? 융합교육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를 통해서 준비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상에서 교육혁명과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교육혁명이 일어나는데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교육혁명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무크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고요.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죠. 이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향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시문과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뭐 제시문이 짧으니까 파악 못할 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교육의 창의력의 중요성,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 인재의 양성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융합교육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어와 역사를 합쳐서 국어의 성질과 역사의 성질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통합교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융합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성질의 교육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의 미래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의 근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논리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된다. 자, 융합교육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성질이 있고 B라는 성질이 있다면 A의 성질도 아닌 B의 성질을 두 개를 합쳤을 때 A도 아닌 B도 아닌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것. 이런 교육이 융합교육이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 융합이라는 것도 통합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